대리님, 뭐 오늘 질문하실 게 있으신 모양이에요, 또. 제가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네. 기사를 봤는데 네. 프랑스 전설적인 배우 아랑드롱이 네.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기사를 접했어요. 아유, 저런. 예. 옛날 배우던데 혹시 아랑드롱 아시나요? 당연히 아랑드롱 알죠. 제 별명이 아랑드롱이에요. 안락사가 무엇인가요? 안락사라는 것은 사기가 임박한 환자,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의사에 의해서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결국에 생명을 단축시키는 조치를 안락사라고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알랭드롱이 지금 살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락사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락사의 요건을 말씀드릴게요. 사기가 임박해 있을 것, 첫째.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요건은 극심한 고통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있어야 될 것이 그 다음 요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지한 촉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자의 동의, 촉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사에 의해서 시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요건 속에서 안락사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이라는 그 주의에 입각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적극적 안락사,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엄사는 무엇인가요? 존엄사란 것은 뭐냐면은 그것도 좀 어떤 측면으로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 행위도, 의사의 치료 행위도 결국에는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요청이나 동의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그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안락사는 적극적으로 살해를 하는 행위지만,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지만, 이 존엄사라는 것은 치료를 중단해서 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는 인정이 되고 있어요. 존엄사도 따로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는 서류를 사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놓으면 나중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그 단어도 있던데 이거는 무엇인가요? 그게 결국 존엄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엄격한 요건하에 시행된 연명치료 중단은 위법성이 조각돼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뭐 알랭드롱이 지금 살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뭐 지금 안락사가 인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엄격한 요건하에서 존엄사라든가 연명치료 중단은 인정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안락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리님 뭐 질문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완전 의문 해소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